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러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두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이들 비리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 수사권이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추가로 거론되면서 의혹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도 이번에야말로 명백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부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늘어난 2달 동안 추가 조사를 합니다. 검찰은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수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새로 파악한 의혹이 있고 그와 관련된 2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 통보에 답조차 하지 않는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소환도 가능해집니다.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해 과거사 논의가 반복되도록 하지 않겠다면서 효과적인 재수사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특권층이라는 이유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건이 은폐됐다는 것이죠. 법조인, 정치인, 언론사 고위 관계자까지 연루된 인물들의 면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조사 또는 처벌 대상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인데 향후 진상규명 작업에서는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직함이 말해주듯 사건 당사자가 권력층이었습니다. 응시하고 뉴천 왜 안 사시죠? 검찰은 김 전 차관을 2번이나 수사하고도 죄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정치권에선 당시 법무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이 수사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접대를 한 별장에 드나든 검찰 고위 인사가 더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확인 중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 역시 하나같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 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호 씨가 지목한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비롯해 조선일보사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3명 참석자 문건에서 확인한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 사람 이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진술을 정확하게 잘 마쳤습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는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을 지냈던 권재진 전 법무장관도 과거 장 씨와의 자리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장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이름을 가졌다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속 등장인물들은 두 사건이 왜 사회 특권층 비리인지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제 관심은 진상조사단과 검찰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간은 2달이 연장이 됐고요. 이 결과가 나와야 검찰의 재수사 여부도 결정이 됩니까?
네, 우선 대검찰청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연장돼서 조사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 조사단이 밝혀야 할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를 가려서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확보된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이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또 재판에 넘길 시효가 남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예. 어제 아시는 것처럼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2달이 연장됐습니다. 그럼 그 뒤에나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봅니까? 네,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당장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이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단이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조사 내용과 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가려서 보고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상조사단 역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빨리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은 2달 이내로, 그러니까 그보다 시점을 앞당겨서 그 중간에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단이 중간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단의 다른 팀에서 조사를 한 사건인데요. 2008년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지난해 11월 조사단은 당시 신한금융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을 했는데 이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 먼저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검찰이 재수사하면 잘 될 것이냐. 왜냐하면 검찰이 과거에 이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진상조사단이 소환을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없었다라는 한계가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검찰이 가진 강제 수사권이 주목이 됩니다. 이런 권한이 없는 조사단보다는 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 김 전 차관의 사건도 그렇고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 부실 수사, 더 나아가서는 은폐까지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나 장자연 씨 사건 모두 10년은 더 된 일들이죠. 이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겨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이른바 시효 문제가 주목이 됩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특수강간 시효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안에 재판에 넘기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 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진상규명만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2013년 이뤄진 경찰 수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걸로 의심된 시기는 2007년 4, 5월과 2008년 3, 4월 두 차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 동영상 등으로 추정한 겁니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이 성접대 자리인 줄 모르고 참석한 여성 여러 명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특수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동영상도 범죄 입증과 상관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1년쯤 후 다시 수사가 진행됐지만 역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조사단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경우 김 전 차관의 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 2007년 말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2008년 혐의가 입증된다면 2023년까지는 법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범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촬영 시점에 따라 시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2008년 발생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와 강요죄 등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효와 상관없이 진상규명만은 명명백백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건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의원을 직접 겨냥했고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검증 부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여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2013년 사건 당시 각각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었던 이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그 당시의 법무부 장관 또는 그 당시의 검찰 간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을 거다. 곧바로 공수처 설치까지 압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야당 대표 죽이기 위한 그런 보복적이고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맞서겠다. 특히 정부 여당의 재조사 방침에 대해 망나니 칼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남한테는 정말로 망나니 칼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문제는 대변인시켜서 드릴 말씀 없다 하는 JTBC 정종문입니다.